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생성하고 삭제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덧붙여서 행과 열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덱스를 추가 생성할 때 먼저 한번 이걸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에 요 데이터 판다스를 한번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x라는 변수에 0, 1, 2, 3, 4, 5를 넣고 y에다는 0, 2, 4, 6, 8, 10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요 df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 놓고요. 요 x값, 이거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것을 df라고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하나 만들었죠. 여기에 x 언더바 value라는 열의 값으로 요 x 값을 넣도록 하고요. 요 y 값은 y value라는 열에다가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지고 열이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생기죠. 첫 번째 열은 x value,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은 y value. 그렇죠? 그래서 두 열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행은 총 6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데이터 프레임 형식을 갖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음번 또 열을 또 추가를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을 추가할 때, 여기 x value하고 y value 곱의 결과를 한번 추가를 해서 여기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하는 열의 이름은 xy value라는 이름으로 놓고요. xy value 이 열에 지정되는 그런 값으로는 두 열의 곱의 결과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x 밸류 값, y 밸류 값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곱한 것을 xy 밸류라는 열에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1 곱하기 2 하면 2가 여기 이렇게 넣고요. 2 곱하기 4 하면 8 이렇게 넣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xy 값이지만 xy 밸류로 제가 변경했으니까 여기 열 값도 이렇게 변경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x 밸류, y 밸류, xy 밸류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형성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컬럼을 삭제하겠다 할 때 드롭이라는 함수를 쓴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드롭을 쓸 때 자, 어디 갔나요? 네, 여기 컬럼 요 xy 이 밸류 요 컬럼 하나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컬럼 이름을 여기다가 지정하고 이게 컬럼을 삭제할 때는 여기다가 표시를 axis 1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럼 drop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요 데이터 프레임에 요 xy 밸류 이 열을 삭제하고 싶을 때는 요렇게 명령어를 써서 요것을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실행해보면 열이 삭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요 행을 한번 요렇게 우리 열을 삭제했잖아요. 행을 삭제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듯이 몇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ILOC, LOC도 했었지만 이번에는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삭제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똑같이 여기다가 df 했고 드롭하고 아무 표시가 없으면 이것은 행이 삭제되는 거예요. 여기 1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실제 인덱스 명을 기준으로 해서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1이 있었죠. 그렇죠?
1. 근데 여기 1이라고 하니까 여기가 이 1이 인덱스 명일까요? 이게 순서일까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 0, 1, 이것을 바꿔보면 되겠죠. 보통은 여기 1 하면 프로그램에선 1은 2를 뜻하니까 두 번째가 삭제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행이 이렇게 삭제된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하면 여기 삭제되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 인덱스 값 자체를 지정해서 우리가 인덱스 값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덱스 값을 넣어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여기 df 그대로 한번 실행하면 아까 우리가 뭐 삭제되고 하는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죠. 그렇죠? 아까 분명히 삭제했었는데 다시 df 하면 요 값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요 변경된 값을 알고 싶다 할 때는 아까 여기 df 해가지고 이제 드롭 이렇게 써서 뭐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xs 해가지고 1 쓰면 이름을 다시 뭐 df2로 한다든지 이름을 새로 지정해야지 그 변경된 그 값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지금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되죠? 원본 값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다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인덱스 1, 이것은 뭐냐? 두 번째 인덱스의 이름이 뭔지를 이렇게 보는 거죠. 이름을 찾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인덱스의 값은 1이다. 그렇죠? 그 위치를 지정해 가지고 그 행을 이렇게 인덱스이긴 하지만 인덱스를 기준해서 삭제하는데 이 두 번째 인덱스를 삭제하라 해가지고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것도 실행이 잘 되겠죠. 그렇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1 하면 1이 나오죠. 그리고 이것을 실행을 하면 두 번째 행이 이렇게 삭제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 새로 인덱스를 새로 지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인덱스 이름을 뭐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덱스로 쓸 이름을 한번 정해보는 거죠. 0, 1, 2, 4, 5 이렇게 그렇죠. 1, 2, 3, 4, 5 이렇게 0, 1, 2, 3, 4 대신에 문자로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그리고 이것을 인덱스라는 변수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컬럼을 전에 추가할 때 이렇게 한다 그랬죠. 컬럼 이름을 그 데이터 프레임 꺽쇠 표시하고 컬럼 이름 쓰고 그 컬럼의 값을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컬럼의 값은 지금 저장한 요 변수 값을 이용해서 컬럼 값을 쓰겠다 그랬죠. 이 결과를 실행해 보면 아까 x, y 여긴 전부 다 밸류로 변할 거예요. 우리가 열 이름을 다 바꿨잖아요. 이것을 다. 그 다음에 이제 넘버라는 컬럼이 하나 만들어지죠. 컬럼이 만들어지고 이 컬럼에 들어가는 값은 요 인덱스 값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 인덱스 변수에 있는 값들이. 그래서 요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일단은 컬럼을 제가 추가하고 요 컬럼에 있는 이 값을 요것을 인덱스로 한번 지정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인덱스를 우리가 하나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 인덱스 값을 넘버라는 컬럼에 값으로 넣겠다. 그리고 우리가 요것도 실행을 한번 해보겠다. 실행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x, y 밸류, x, y 밸류 이렇게 넘버 이렇게 잘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요것을 인덱스로 좀 뭔가 만들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인덱스로. 그래서 요 컬럼을 인덱스로 변경하고 싶은 거예요. 인덱스를 변경하고 싶다. 그렇죠? 변경하고 싶다. 그렇죠? 변경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setIndex라는 메소드를 씁니다.
쓰면 됩니다. set index 쓰고 인덱스로 변경하고 싶은 그 컬럼 이름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컬럼 이름 넘버로 쓰면 요 컬럼 이름에 있는 요 값이 바로 인덱스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덱스 이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append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append true라 하면 기존에 있던 이런 인덱스를 그대로 쓰고 싶을 때 쓰고 이것을 false로 바꾸면 이것이 이제 삭제가 되고 요 인덱스, 요 넘버에 있는 요게 인덱스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원래 있던 이 인덱스는 사라지고요. 그죠? 우리 한번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et index 그래서 인덱스를 변경하고 싶다 할 때 set index를 쓰고 변경할 이름의 컬럼을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true를 썼으니까 이건 그대로 살아있죠. 원래 인덱스 이것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append를 false로 쓰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덱스를 이렇게 false로 쓰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 또 한번 실행 한번 해보죠. false로 쓰니까 얘기했던 대로 아까 0, 1, 2, 3 이게 4, 5가 어떻게 됐죠? 삭제되고 요 넘버, 요 컬럼이 이렇게 새로운 인덱스로 이렇게 나타난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것을 df2라는 이름으로 제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항상 df2 하면은 요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요것을 우리가 만약에 요 인덱스를 인덱스를 만약에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생성을 하고 싶을 때는 set index 그 다음에 인덱스를 삭제하고 싶을 때는 reset index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reset index 이것을 쓰면 돼요. reset index를 쓰고 drop true 하면은 뭘까요? 그래서 아까하고 좀 비슷하긴 해요. 뭐냐? 요거 있죠. 이 drop. 요 기존에 있던 요 인덱스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reset index하고 drop true 하면은 되는 거죠. 한번 우리가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실행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요것을 df3이라는 이름으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요 인덱스, 원래 인덱스 사라지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인덱스는 0, 1, 2, 3, 4, 5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인덱스를 이용하여 행을 삭제하는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df2가 뭐였죠? 원래 요거였죠. df2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게 df2죠. x 밸류, y 밸류, xy 밸류 요게 df2였죠. 자, 여기서 특정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특정 행을 뭔가 이렇게 삭제를 하고 싶다. 그렇죠? 또는 이 인덱스의 위치를 가지고 특정 행을 이렇게 삭제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이름을 지정하여 행을 삭제할 때 여기 여러분이 많이 생각이 나죠. df2 드롭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컬럼 이름이었다 그러면 axis 해가지고 1 쓰면 여기 컬럼들이 이렇게 삭제되고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긴 컬럼 값들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인덱스의 이름이에요. 1, 2라는 원래 인덱스의 이름을 어떻게 삭제한다. 그리고 나서 실행했더니 여기 1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그 컬럼 로우가 그러니까 행이 삭제가 되고 2도 이제 여기 삭제가 됐죠. 이것도 삭제가 돼서 그렇죠? 삭제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원래 df2에
0, 1, 2, 3, 4, 5 이렇게 있었는데 1, 2 행이 어떻게 돼요? 삭제가 된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번에는 이게 인덱스를 순서 번호대로 한번 삭제해 볼게요. 여기 1, 2 하면은 여기 1이 뭐였죠? 이게 1이었잖아요. 이거 2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니까 2가 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인덱스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바꿔볼게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아까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1, 2가 삭제가 되죠. 근데 이것을 제가 여길 0이라고 쓰고, 그렇죠. 여기 그대로 2라고 쓰면 0이니까 원래 0은 0였죠, 0. 그렇죠, 0. 요게 이제 삭제가 되겠죠. 한번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삭제를 하면,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이니까 제일 첫 번째 것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0라고 되어 있는 요게 첫 번째 행이 삭제가 되고 여기 두 번째 건 그대로 살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한번 플로팅을 한다 그러면 df2 요거 그림 이제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렇죠? 그림 한번 그래서 df2 플롯하면 df2의 데이터 프레임 요거의 그래프를 볼 수가 있죠. 여기에는 x고 x 밸류고 그렇죠. 이것은 y 밸류였죠. 그렇죠. 이것은 x, y 밸류 그렇죠. 두 개 곱한 거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그림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덱스 중에서 좀 자주 쓰이는 이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날짜가 인덱스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한번 날짜로 인덱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판다스의 데이트 레인지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연도를 우리가 지정해 볼 수가 있어요. 2021년 1월 1일부터 기간은 6개, 여기 기준으로 해서 6개 날짜를 어떻게 가져와서 요것은 date라는 변수에 넣겠다. 그리고 나서 요것을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하면 2021년 1월 1일, 1월 2일, 1월 3일 이렇게 6개 그 날짜가 나오죠. 요것을 아까 df2의 인덱스로 한번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원래 아까 df2가 있죠. 그럼 인덱스를 바꾸려고 하니까 기존 인덱스 이거 1, 2, 0, 1, 2, 3, 4, 5 있는 거 있죠. 이것을 삭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삭제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reset index 하게 되면 여기 1, 2, 3 이거 사라지고 기본 인덱스 0, 1, 2, 3, 4, 5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여기 drop true는 기존에 있는 거 인덱스 삭제할 때 쓰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복습 차원에서 여기 있는 x, y, 이 밸류 우리가 이제 행도 많이 삭제를 했잖아요. 인덱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행을 삭제를 했고 열도 삭제했지만 열 삭제하는 거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 x, y 밸류 값을 삭제하려면 이렇게 드롭 쓰고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는 x, y 아까하고 틀리죠? 행을 할 때는 이렇게 표시가 있었지만 열을 할 때는 여기 바로 여기 열의 이름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 값이 아니라 여기 밸류니까 밸류로 값을 바꿔야겠죠. 바꿔봅시다. 바꾸고 여기다가 이름을 바꿔서 넣어볼게요. 바꿔서 여기서 이름을 바꾸도록 합니다. xy
됐죠? 그러면 XY 밸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게 이제 이렇게 삭제가 되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것은 뭐죠? 열을 삭제할 때 쓰는 옵션입니다. 자, 다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경우는 한번 테스트 해본 거요. 근데 df2, 왜냐, 그런 새로운 이름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긴 이렇게 또 나오는 거죠. 항상 원본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변경된 걸 하고 싶으면 새로운 이름으로 지정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변경된 걸 우리가 지정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자, 제일 첫 번째 df2가 있었죠. 그래서 reset 인덱스를 하고 기존 인덱스 없애겠다. 그 다음에 set 인덱스, 새로운 인덱스를 우리가 추가하는데 인덱스는 뭘로 쓰겠다? 아까 2021년 1월부터 이렇게 만든 그 값 있죠? 그것을 인덱스 값으로 쓰고, 그렇죠? 이건 df4라고 그랬죠? df4에 이제 새로 바뀐 거죠? 새로 바뀐 df4에 인덱스를 date라는 값으로 넣고, 그걸 df5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df5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출력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거죠. 한번 실행 한번 해보죠. 그렇게 되면 이게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이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어떻게 돼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변경된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 df5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df5. 그래서 컬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는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을 쓰면은 각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값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인덱스를 쓰게 되면 인덱스를 이렇게 추출할 수가 있고요. 컬럼과 인덱스가 아닌 그 안에 값만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values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 df5라는 이 데이터 프레임의 이 value 값, 이 값을 x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렬하고 싶다. 그럴 때는 sort values 이렇게 써가지고 x value가 아니죠. 얘는 x 언더바 value라고 했죠. 왜냐 그러면 컬럼 값이 우리가 바뀌어졌잖아요. 그러면 x 밸류를 기준으로 5, 4, 3, 1 이런 식으로 바뀌어진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또 컬럼을 또 추가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항상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컬럼 추가할 때는 꺽쇠 표시 쓰고 컬럼 이름을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래서 컬럼 이름을 쓰고 요 행에 이 평균값을 계산을 해서 여기 새로운 열에 이렇게 넣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지난번에 곱하기 해서 xy 값은 이렇게 했잖아요. 요게 이것을 전부 평균을 내가지고 또 분산을 내가지고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f5의 평균값. 근데 어떻게 x1 이렇게 하면 요 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평균값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미인이라는 열의 값으로 이렇게 추가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되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평균값도 계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관련돼서 인덱스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이상이 되는 거죠. 멀티 인덱스. 요 관련된 게 피벗 테이블 그룹 바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은 엑셀에서 많이 사용하는 피벗 테이블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열 중에서 두 개의 열은 각각 행 인덱스, 열 인덱스로 사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해서 펼쳐 놓은 것을 의미하는데 왼쪽에 나타나는 인덱스를 행 인덱스,
상단에 나타나는 인덱스를 열 인덱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그 타이타닉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그 타이타닉 원래 이 타이타닉 원본 URL 여기에 인덱스를 우리가 만약에 한번 새로운 걸로 한번 지정 한번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 P 클래스 바로 인덱스를 되게 P 클래스 고객 등급으로 하고 여기 컬럼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성별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길 두 기준으로 해서 여기 안에 채워질 값은 생존 여부를 나타내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나타내 봐라 할 때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자주 쓰이는 거니까 아주 편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죠. 그래서 타이타닉 데이터를 각 클래스별로 1등급 이렇게 보면 생존 여부가 어떻게 판가름 나는지 그래도 대충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등급이고 3등급인 기준 이렇게 봤을 때 1등급일수록 뭔가 그 생존율이 좀 높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남자의 경우는 2등급인 사람들이 생존율이 제일 높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여기 보면은 여성인 게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여성이냐 아니냐 이게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이지 이 등급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기준을 가지고 이거 테이블로 이렇게 나타낼 때 쓰는 이 피벗 테이블 매우 유용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성인 경우는 거의 생존율이 이렇게 높다. 그렇죠? 등급과 상관없이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여기 이렇게 값이 이렇게 있지만 여기 있는 값을 우리는 생존율로만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뭐 평균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값을 평균, 여기 값을 또는 분산값 이런 것으로 이렇게 채워넣을 수가 있죠. 지금 현재는 이게 0, 1로 되니까 각각 이게 평균이 되어버리지만 데이터가 0, 1 외에 이렇게 연속형 데이터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평균 분산값으로 여기 밸류에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겠죠. 한번 우리가 그것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타이타닉 데이터를 그대로 쓰도록 하고요. 인덱스 컬럼 이렇게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 그 값을 이 서바이브 여기 그 밸류 값을 뭘 기준으로 하냐 여기 값을 이제 계산을 하는데 numPy를 불러와서 numPy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그러니까 P 클래스가 1이면서 female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의 평균값을 넣어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렇게 평균값을 또는 여기 분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var 분산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피벗 테이블 매우 유용하니까 잘 알아두면 매우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좀 자주 쓰이는 이 그룹 바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그룹으로 묶어서 분석할 때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P 클래스별, 패신저 클래스별 생존율, 또 성별 생존율 등 이렇게 특정 그룹별 통계나 데이터 성질을 확인하고자 할 때 활용하죠. 그래서 타이타닉 데이터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 한번 해보죠. 원래 데이터죠. 그래서 이것을 뭐냐? 그룹 바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survived 이걸 가지고 하면 어떤 식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이 그룹 바이를 카운트, 개수, 썸,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그룹 바이 서바이브 이렇게 했잖아요. 앞으로 생존 여부를 가지고 집계를 내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각각의 컬럼의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한번 시켜 볼게요.
그룹 바이 survived 해가지고 카운트 각 열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열이 나오죠. 패신저 아이디, P 클래스 네임 이렇게 그렇죠. 각 열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survived 이거는 사망, 이것은 생존 그렇죠. 사망, 생존 그렇죠. 생존. 그래서 생존한 사람, 사망한 사람의 개수를 각 열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라 쓸 때 이 그룹 바이라는 메소드를 씁니다. 아주 편리하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은 이제 서바이브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이걸 기준으로 하지 않고 등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그 손님들이 몇 명이었는지 한번 데이터로 분석을 한번 하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그룹 바이 똑같이 쓰지만 P 클래스를 쓰면 되겠죠. 그렇죠? P 클래스 쓰고 카운트 하게 되면 뭘 기준으로? 패신저 클래스를 기준으로 해서 각 컬럼의 손님들의 승객들의 그 개수를 이렇게 세어보죠. 그렇죠? 아주 편리하죠. 그 다음에 이 아까 생존했었죠. 이 서바이벌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평균도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똑같이 한번 해보죠. 평균도. 카운트도 했고, 평균도 해보고, 평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까는 개수만 나왔잖아요. 몇 명인지. 그래서 평균 개수, 이렇게 나오죠. 평균, 개수. 생존한 사람의, 생존한 사람의 평균 연령 25. 그 다음에 0, 29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평균도 볼 수도 있고 합계도 이렇게 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번에는 성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합을 이렇게 구하는 걸 우리가 한번 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자, 해보죠.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성별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 몇 명이 있었는지 남녀 몇 명이 있는지 보려면 여성, 남성, 생존한 사람 40, 14, P클래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요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특정 열만 만약에 이렇게 출력하고 싶다 할 때도 있죠. 그랬을 때는 그룹 바이 똑같이 쓰면 돼요. 그룹 바이 똑같이 쓰고 그쵸. 똑같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생존 여부 이렇게 이거 생존 여부만 알고 싶은 거예요. 모든 컬럼들 다 필요 없고 요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요거의 평균 이 40명의 평균 생존 평균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성 71% 생존 평균, 남성 14% 생존 이런 식으로 할 때는 특정 열을 이렇게 알고 싶다 할 때는 여기다 꺽쇠 표시하고 특정 열의 이름을 쓰고 미인이면 미인 아니면 분산이면 분산 이렇게 표준 편차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행 인덱스를 복합적으로 이렇게 구성하고 싶을 때 그 인덱스를 이렇게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어 주죠. 그렇죠? 마치 우리가 이거 피벗 테이블에 있는 거와 매우 비슷하죠. 그렇죠? 가장 우선 기준이 되는 것은 성별이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성별 기준으로 하고 난 이후에는 두 번째 기준이 생존 여부. 그래서 요 두 가지 컬럼이 인덱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덱스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 인덱스를 리스트로. 그러니까 요게 리스트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요 인덱스가. 그러니까 인덱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외의 컬럼은 그냥 그대로 쓰겠다 하는 거죠. 그거에 뭔가 여기 있는 값들은 뭘로 쓰겠다?
미인 값으로 쓰겠다. 평균 값으로. 그렇죠? 그래서 요것을 한번 해석을 하면, 자, 여성이면서, 생존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20.6세다. 그렇죠? 남성이면서, 제가 잘못 얘기해서 사망이에요, 0은. 그 다음에, 이런 남성이면서 생존한 사람들의, 등급. 클래스는 2.3이다, 평균. 생존한 사람들의 연령은 23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한눈에 이렇게 보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멀티 인덱스로 된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피벗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반환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했죠? 그래서 그룹 바이 우리가 했던 거 여기 똑같은 거죠. 요 내용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이름을 이렇게 지정하고 싶을 땐 df2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이렇게 첫 번째 인덱스, 두 번째 인덱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이 데이터의 재구조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재구조화라는 것은 판다스에서 이게 스택이 있고 언스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언스택은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늘어놓는 거예요. 이게 실제 데이터를 보고 하면 여러분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택은 이런 식으로, 언스택은 이런 식으로. 실제 한번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서 이걸 한번 해볼까요? 원래 우리 데이터가 df2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df2. 이것은 제가 이것을 실행을 한번 시켜 볼게요. 이것을 실행을 시키고 df2를 새로운 이름으로 그룹 바이 한 그 결과를 df2로 제가 저장을 하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스택, 언스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변경된 걸 이렇게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요 데이터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df2, 그렇죠? df2, 여기 df2가 똑같은 거죠? df2, 똑같죠? 그래서 이 onStack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요 데이터를, 이러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쵸? onStack 해가지고 성별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 인덱스가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성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놓고, 어떻게 해요? 성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컬럼 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열을 어떻게 해요? unstack.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각 열에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이런 식으로 나타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존에 있는 이것은 그냥 놔두고, 그렇죠? 요건 그냥 놔두고 요것을 어떻게 요쪽으로 이렇게 옮긴다 이거죠.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인덱스가 이렇게 있는데 언스택 하면은 여기 이 컬럼 1, 2 이거 있죠. 그렇죠? 이거 컬럼 1, 2, 3, 4, 1, 2가 있죠. 1, 2. 요것이 이렇게 컬럼 1은 가고 컬럼 2는 또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이게 하나의 열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열 그 다음에 여기 인덱스 이렇게 컬럼 1, 컬럼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보고 싶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 이 열을 기준으로 female, male의 그 내용을 내가 보고 싶다 할 때는 onStack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이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 그게 스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원래 이 데이터가 있었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원래 이 df2가 있는데 아까는 요걸 가만히 놔뒀죠. 그리고 이것을 언스택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요것을 가만 놔두고 요것을 어떻게 요쪽으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한번 해보죠. 그럴 때는 여기다가 survived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쵸? unstack survived 쓰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그렇게 되면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컬럼이 P 클래스의 생존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 싶은 거 생존 여부를 각 컬럼 기준의 생존 여부를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이 성별 기준은 그대로 놔두고요. 그렇죠? 데이터의 재구조화 데이터를 이렇게 여러 형태로 보여줄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df2를 가지고 했잖아요. 요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요런 원래 형태가 요거였잖아요. 이게 스택, 언스택. 스택은 아까 그런 식으로, 언스택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데이터가 있는데 요 인덱스를 여기 인덱스를 완전히 다시 한번 새로 매기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리셋 인덱스 한다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리셋 인덱스 우리가 리셋 한번 해보죠. 원래 이러한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것을 우리가 리셋 한번 시켜 볼게요. 리셋 시키고 리셋된 것을 다시 df2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완전히 초기 되죠. 이게 012 기본 인덱스는 012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기존의 인덱스가 어떻게 돼요? 컬럼을 이렇게 가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 인덱스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